안녕하세요. 텍스풀입니다. 자,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국 사장님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좋은 걸 조금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장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뭔가 단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장점은 일단은 말이 통하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장님이랑 일하면서 어느 정도 릴레이션십이 있었고 좀 상호 간에 뭔가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우리의 목표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쉽고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이거는 어떤 결과론적인 것으로만 봤을 때 이런 거고, 또 이렇게 말이 통해서 안 좋은 거는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요구를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이렇게 카톡도 주시고, 제가 뭐 이주공사는 아니지만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계십니다. 제가 워홀로 시작해서 영주권까지 취득한 상태에서 이런 영상을 올리면 정말 저도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뭐 제가 LMIA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그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동안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을 하러 사람이 왔으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한국에서 보통 캐나다로 일을 하러 오잖아요. 만약에 토론토에 있다가 사스캐추안으로 온다고 해도 정말 뭐 4시간이 넘는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사장님도 사실 저를 모르고 저도 사장님을 모르는 상태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한 가지 일만 얘기를 하고 도착했을 때 두 가지 일을 더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A 일만 정리만 하기로 원래는 했었는데, 이제 일을 하러 가보니까 패티도 튀겨야 되고 뭐 음료도 팔아야 되고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내가 A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취업을 했어도 뭐 A, B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정말 내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단순히 영주권만 따기를 위해서 사장님이라는 사람을 믿고 내가 그곳에 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일단 허다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페이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백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왜 돌려주냐? 사스캐추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최저 시급 자체가 11점 얼마예요. 11.3인가 2호인가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LMIA를 받고 이제 일을 하려면 보통 매니저 직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매니저 직군의 시급은 19.25불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캐네디언을 쓰면 최저임금을 주고 쓸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영주권을 지원해 주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19불 25센트를 줘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주면서 장사를 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요. 제가 많이 이제 알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비교적 쿡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페이백 없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경력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제가 어느 정도 한국에서 경력이 없는 분들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보통 페이백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는 11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19불에서 11불 이 차액을 사장님한테 돌려준다가 1번, 그리고 그 차액만큼을 일을 더한다가 2번입니다. 그 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토론토에서 넘어왔을 때 원래 5일 동안 주 40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비행기표를 끊으니까 갑자기 7일을 저한테 일하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이고요. 페이백에도 일단은 돈을 돌려주게 되면,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11불로 내가 임금을 받았을 때 내 사장이 내야 되는 세금과 19불로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내 사장이 내야 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그럼 그 세금의 갭 차이까지도 제가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사장님들에 따라서 그 세금은 그래도 내가 내는 세금이니까 너는 그 페이백 이 딱 이 갭만큼만 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게 페이백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단순히 한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 모로코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다 만나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은 관행같이 자리 잡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인제 시골까지 갔는데 집을 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룸렌트를 집이 지원이 된다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사장의 집에 룸을 하나 내주면서 여기를 돈 내고 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골에서 여차여차 해 가지고 갔더니 한 달 동안 무급으로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뭐 직원들 사이에서 뭔가 이 사람한테 내 욕하고 저 사람한테 내 욕하고 이런 거 당연히 있고요. 뭐가 있을까 또,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나를 못 믿는 거죠. 항상 CCTV로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하면은 엄청 큰 잘못인데 본인들이 하면은 정말 잘못이 아닌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이 운영하는 데는 조금 정말 접근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딸을 영주권자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쓰면서 영주권을 주면서 "나는 영주권을 두세 명을 해 줬다 그동안. 그러니까 당신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갔는데 13불을 준다고 해서 갔더니 12불을 주는 데는 허다하고요. 그리고 또 캐시잡이라고 있는데, 이제 비자가 나오기 전에 일단은 일할 사람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캐시잡으로 사람을 불러 놓고 갑자기 임금을 줄여서 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저는 더 심했어요. 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1 년, 2년 이렇게 기다리면서 LMIA를 끝까지 안 내주는 사장들, 뭐 6 개월 하고 SIMP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8 개월, 9 개월이 되도록 "일단 조금 더 해 보자." 이렇게 질질 시간 끄는 사람들. 사스케추안은 보통 2년 안에, 2년 반 안에 영주권을 끝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오는데 3년 계약하고 시작하자고 하는 사장님들 계십니다. 그런 사장님들, 당신들의 자녀만 소중하고 귀한 게 아니고 저희도 귀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냐면 저희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일했을 때 얼마나 저희도 좋아요.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쪼끔만 인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의 한국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고정관념, 사상 자체가 그냥 10 년, 20년 전에 한국 그 생각에 멈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쪼끔 빠져나오셨으면 좋겠고, 일하는 분들도 내가 일하는 곳이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쪼끔 일 잘하면서 이렇게 좀 상호 간에 정말, 인터넷 보면 사실 좋은 얘기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일했던 곳 정말 좋으니깐 또 오셔서 일할 분들을 찾습니다." 이런 글들이 좀 하루빨리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주권을 다시 준비할지 어떻게 할지 정말 지금 고민 중인데, 잘 아마 이 사스케추안에서는 어느 정도, 뭐 제가 유명한 건 아니지만 소문이 쪼끔 났다고, 여러분들이 쪼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 유튜브를 봤냐." 또 안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